그래서 간혹 수술하다 보면 이 신경관을 잠깐 건드리거나 또는 신경관이 그 드릴에 의해서 완전 이렇게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악취가 나고 코에서 물이 줄줄줄 흐른다거나 또는 코 뒤쪽으로 계속 뼈가 넘어가는 듯한 아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대표원장 김지연입니다. 요즘 주변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요. 곧 임플란트 수술 앞두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 분이 계신 반면에 너무 불편하고 임플란트 괜히 했다 하신 분도 간혹 계실 겁니다. 임플란트 수술 앞두고 계시는 분 혹은 불편감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부작용이 맞는지, 만약 부작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 손상인데요. 신경 손상은 아래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냐? 대부분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요, 치아 주변으로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뼈가 많이 녹아버렸거나 충분한 뼈가 없이 치아가 발치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래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뼈가 한 5mm, 6mm, 넉넉하게는 한 7mm 정도의 뼈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뼈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수술하다가 바로 신경을 건드리거나 바로 신경을 절단해버리는 그런 신경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수술하기 전에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병원 가서 계속 CT 찍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하필 파노라마가 아니라 CT를 촬영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노라마라 하는 거는 2차원적인 사진인데요. 바로 제가 이 수술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술관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 신경관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거다 하게 되면 이렇게 2차원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내가 심으려는 임플란트랑 그리고 신경관이 완전히 겹쳐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제가 돌려볼게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거리가 충분하게 있죠. 이런 정확한 거리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3차원 사진이 CT 촬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수술하다 보면 이 신경관을 잠깐 건드리거나 또는 신경관이 그 드릴에 의해서 완전 이렇게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다면요, 거의 100%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물을 마실 때 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다거나 또는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계속 침이 질질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마취가 풀리지 않고 계속 얼얼한 느낌이 든다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수술하신 후에 이러한 이상 감각이 느껴지신다면요, 바로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받으신 후에 약을 복용하시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모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요, 바로 상악동염입니다. 상악동염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상악동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우리 뼈 아래쪽과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바로 발생하는데요. 부비동염으로 이비인후과 한 번씩 다들 가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부비동이 이 상악동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상악동에 있는 막을 들어 올리고 뼈를 충분히 넣은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 상악동에는 섬모라는 작은 털들이 있습니다. 이 털들이 운동을 잘 해줘서 이 뼈 이식한 것이 뼈가 잘 되도록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요. 만약 나의 몸의 상태가 좀 떨어지거나 또는 기능이 떨어져서 이 섬모가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 뼈 이식한 가루들이 안쪽으로 꽉 고이기만 하게 되면서 악취가 나고 코에서 물이 줄줄줄 흐른다거나 또는 코 뒤쪽으로 계속 뼈가 넘어가는 듯한 아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레미콘차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레미콘차 안에 시멘트가 있죠. 이 시멘트가 굳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돌아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그게 돌아가는 게 멈추게 되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악동에 있는 섬모들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얘들이 전혀 뼈가 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몸에서는 오직 이물질로만 남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코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또는 코에서 물이 그대로 흐른다거나 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나거나 하시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어떠한 상태인지 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건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나서 출혈, 그리고 바로 부종입니다. 출혈이 생긴 이유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수술 과정에서요,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출혈은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더라도 우리가 꽉 눌러주기만 하면 충분히 지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시간 동안 서서히 피가 나오는 거는 절대 부작용으로 보지 않고요. 다만 피가 너무 많이 나거나 피가 그냥 솟구쳐 오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좀 과도한 출혈이라 보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출혈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수술하시고 나면 반드시 2시간 정도 겉을 꽉 물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만약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다들? 꽉 누르고 계시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 몸에서 출혈로 피가 꽉 나게 되면 꽉 물어주시면 한다면 충분히 지혈은 잘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원장님 저는 정말 잘 지혈하려고 1시간마다 막 겉을 바꿨어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안 되시고요. 자꾸 피를 뱉어내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뱉어내는 압력에 의해서도요, 아무래도 그 혈관들이 지혈되다가도 자극을 받고 지혈되다가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출혈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 출혈과 함께 나타나는 게 바로 부종인데요. 이 부종은 안쪽으로 우리가 뼈 이식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뼈도 잘 만들고 얘들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쪽에 피가 좀 고여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얼굴이 붓거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종은 절대 임플란트 후에 부작용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8시간, 이틀 동안은 차가운 찜질을 잘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의 지혈을 돕기 위함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순환이 잘 돼서 뼈가 잘 되고 그리고 뼈 이식한 것이 좋은 결과를 바로 만들어내기 위함인데요. 이런 것만 잘 지켜주면 부종은 충분히 가라앉습니다. 간혹 고혈압 약을 드신다거나 또는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좀 전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부종과 출혈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출혈 부종과 함께 꼭 같이 있는 게 바로 멍입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수술 많이 하시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도 훨씬 약하고 혈관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그런 작은 혈관들이 손상받거나 조금 터지게 되거나 또는 뼈이식을 충분히 많이 했을 경우에 그 혈관들이 조금 무리를 받게 되면 멍이 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멍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멍이 빠지는 데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4일 정도, 2주가 걸리는데요. 멍이 든다고 해서 절대 부작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멍은 시간 지나면 빠지니까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찜질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총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환자의 치아를 내 치아처럼 치료하고 있는 한치네치의 김정 원장이었습니다.